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70년을 넘게 살면서 정말이지 가장 잔인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제 자식이, 제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려 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한 사람만 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을 보낸 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유진이, 그 아이들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진 거라곤 자식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평생 아끼고 모아서 마련한 집,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얼마 안 되는 돈, 언젠가는 모두 철민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모든 걸 정리해서 미리 줘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바쳐 키운 자식들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 건강을 챙긴다며 건강식품을 가져다 주었고, 아들은 어깨라도 주물러주며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맑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방울처럼 스며들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이랄까요.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표면적인 공경 뒤에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뭔가 가려진 듯한 미지근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자식들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철민이와 유진이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TV를 보다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다들 잠들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 철민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들의 목소리에 곤두섰죠. 잠든 척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제 귀를 찢어 밟기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답이 없다. 이제 슬슬 치매기도 오는 것 같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답이야? 쯧쯧, 어련하시겠어요? 벌써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어디 외딴 데 집 하나 얻어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딴데.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럼 뭐,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지금 우리 집도 솔직히 우리 돈으로 대출금 갚기 빠듯한데 집 명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리 집 팔고 대출금 갚아야 우리도 숨통 좀 트이. 그 다음엔 그 돈으로 오피스텔이라도 사서 우리 둘이 좀 편하게 살아야죠. 그건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에 집을 안 파신다고 하면 아드님이 잘 말씀드려야죠.
어머님이 아들 말씀 거역하시겠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살림도 힘들고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계속 설득해야죠. 여행이라도 보내드려서 밖에 나가 계시게 하고 그 사이에 다 정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제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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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쇠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기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핏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0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내 손으로 키운 며느리가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목구멍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다고 알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님 통장.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복잡한 은행 업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오죠. 그래, 명품백도 사주고, 옷도 사드리고, 평소에 받고 싶으셨던 선물 해주면서 살살 꼬셔야지. 역겨웠습니다. 소름 끼쳤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이 다 저를 속이기 위한 가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 내리는 듯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을까요? 어머니, 이 집 너무 커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그 많은 돈을 뭐 하러 은행에 두세요? 저희가 사업하는데 보태드리면 좋잖아요. 어머니, 혹시 이혼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편할 텐데. 단순한 말로 치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는 저를 쫓아내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재산을 탐내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바로 그 어미와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그들의 대화를 되새기며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 코스프레를 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제 등을 쳐서 저를 죽이려 했다니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가려는 자들에게 절대 그렇게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 나의 어머니 역할은 오늘로 끝이다 라고.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70대 노모인 제가 그들의 속셈을 알아챌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를 감쪽같이 속여 소나귀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계획은 환상의 여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큰맘 먹고 특별한 휴가를 준비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시던 태국으로 럭셔리 휴가를 보내드릴까 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같이 다녀오시라고 특급 호텔도 예약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었어요. 네, 어머니. 매일 살림하시느라 힘드셨죠? 이번 기회에 푹 쉬시고 오세요. 저희가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릴게요. 환전도 다 해놨어요. 어머님께 맞는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좀 넣어놨으니 꼭 챙겨 드시고요. 어련하시겠어. 저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 최고다. 이런 효자 효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 덕분에 호강하네. 철민아, 유진아, 엄마 생각하는 건 역시 너희밖에 없구나. 제 심장은 비수처럼 꽂히는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제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그래. 집에 제가 없어야 이자들이 편하게 제 재산을 쥐고 흔들 테지.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이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환상의 여행은 곧 환장할 경험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피말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들뜬 여행 준비를 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치밀한 반격의 수를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과 평생 읽어온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민과 유진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편의 오랜 친구가 소개해 주었던 믿을 만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모든 재산이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으시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처분 가능하십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대신 저를 부양할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혹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동네에서 오래된 믿을 만한 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의 상황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집을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몇 군데 좋은 매수자를 찾아주었고 저는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보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는 날에 맞춰서 잔금일과 명의, 이전일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없는 사이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들이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했다면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저의 인생을 되찾을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머릿속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변호사나 중개사에게 전화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70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한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식들의 배신이 저를 깨어나게 한 것이었죠. 마침내 D-Day. 아들 내외가 저를 태워다 주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덕분에 엄마 호강한다. 철민아, 유진아, 엄마 잘 갔다 올게. 너희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비행기라도 탄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태국에서 파타야 해변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던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제 삶을 되찾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 저는 철민이와 유진이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곧장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잘 도착하셨죠? 비행기 놓치지 않으셨을까 걱정되네요. 태국 날씨. 정말 좋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도착했다. 걱정 마라. 그들은 내가 휴가지에 도착했다 믿었겠지만 저는 바로 그 시간 부동산 중개사와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최종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 돈은 말씀하신 계좌로 정확히 입금될 겁니다. 며칠 후엔 마무리될 겁니다. 모두 잘 처리되셨네요. 제가 가진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이 집은 팔렸고 돈은 제가 비밀리에 만들어둔 안전한 비자금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넘어갈 뻔했던 내 모든 재산을 이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제 이름으로 만든 이 재산을 다시 제 손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귀중품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미리 계약해둔 아담한 오피스텔로 몰래 이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젠 그들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오래된 낡은 것들이 아니라 제 취향에 딱 맞는 아담하고 예쁜 가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수, 아들 내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보험금이나 은행,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다시 제 명의로 돌려놓거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르겠죠. 제가 여행을 간 사이에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여행을 마친 셈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나의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은 그렇게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며칠 후 여행에서 돌아온 철민과 유진은 빈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비어있는 거실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제가 아끼던 낡은 장롱까지 텅 비어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신가? 유진아, 어머니, 어디 계셔? 왜 집이 텅 비어있지? 가구도 가전도 다 없어졌잖아. 여보.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가 어떻게. 으아, 말도 안 돼. 이 많은 살림살이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사? 어머니가 이사하실 리가 없잖아.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리 입력해둔 문구였습니다. 철민아, 유진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주인이 된 내 아담한 집에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우리 집은 이제 다른 사람 집이 되었구나. 너희 둘이 열심히 돈 벌어 다시 사도록 해라. 이제야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참 고맙다. 너희 덕분에.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절규했겠죠. 아마 저에게 연락해서 온갖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큰 그림이라던 저의 희생은 결국 저의 큰 그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 가족에게 파국이 찾아왔을지언정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 놓고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옆집 김할머니의 권유로 신이어 요리 교실에도 나가보고 동네 도서관에서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원 없이 빌려 읽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박한 행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공간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어머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고 수없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요.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도 좋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잃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나의 행복과 존엄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부당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제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분명히 잘 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제 이야기처럼 도파민 폭발하는 반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디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이나 혹시 통쾌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